단순한 무기 수출? 아니요. 이건 한국 방산의 일부를 도려내 유럽으로 이식하는 거대한 수술입니다. 최근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지, 루마니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을 넘어 일종의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방산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수십 년간 철옹성을 쌓아왔던 독일과 영국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리, 그 틈을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까다롭기로 소문난 루마니아는 자국 바로 옆에 독일을 버리고 10,000km나 떨어진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오늘 그 진실과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잭팟,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링스를 처참하게 짓눌러버린 압도적 기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도 위를 한번 봐주십시오. 루마니아는 지금 전쟁의 화염이 치솟는 우크라이나와 무려 6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최전방 방어벽입니다. 흑해를 끼고 러시아의 위협이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이들에게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루마니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통적인 우방이라던 서방 강국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유럽의 제조사들은 지금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붙여 주문은 받겠지만 인도 시기는 우리도 모른다는 식의 오만한 배짱 영업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독일제 무기가 고장나도 본국의 승인 없이는 부품 하나 갈지 못해 귀한 장비들이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광경을 보며 루마니아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서 남의 나라 자비만 기다리다가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엄습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방산이 비집고 들어갈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루마니아 듬보비차주 페트레슈티의 황량한 대지 위에 역사적인 첫 삽이 떠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무기체계 생산 거점 HAS 유럽의 착공식입니다. 이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지 면적 약 18만 제곱미터, 축구장 25개를 합쳐놓은 이 압도적인 규모의 공장에서 이제 루마니아 사람들은 직접 한국의 기술로 무기를 찍어냅니다. 단순히 무기를 배달받는 것과 자국 땅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기 생산 물량만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에 달합니다. 셔터가 내려가고 먼지가 쌓이던 루마니아의 옛 공업지대에 이제 한국의 첨단 조립 라인 2개와 1.7km의 주행 시험로가 들어서며 거대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방산의 생태계가 유럽의 심장부에 성공적으로 강제 이식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루마니아가 왜 독일을 버렸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 이전의 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현지화 비율을 고작 30에서 40% 수준으로 꽉 쥐고 핵심 기술은 절대 내어주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죠. 하지만 한국은 어떠했습니까? 루마니아에게 무려 최대 80%에 달하는 파격적인 현지화율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차체 구조물부터 서스펜션, 전원관리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을 루마니아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중소기업 30여 곳이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하며 사실상 루마니아의 방산 산업 자체가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초기 300명의 직접 고용을 시작으로 외부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9,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대한 낙수 효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부활과 기술 주권을 한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의 주인공 레드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드백은 이미 까다롭기로 소문난 호주 육군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형 장갑차 링스를 정면으로 꺾고 선정된 괴물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독일의 자존심을 찢어버렸을까요? 첫째, 레드백은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첨단 APS와 복합 장갑을 갖췄습니다. 호주에서의 혹독한 시험 평가를 통해 그 생존성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레드백은 K9 자주포와 동일한 엔진 및 변속기, 즉 파워팩을 공유합니다. 두 무기 체계를 같이 운용하면 부품 호환과 정비 효율 덕분에 운영 비용을 무려 25%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레드백은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루마니아가 원하는 무인 포탑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조립만 허용하는 독일과 달리 루마니아 고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아약스가 소음과 진동 결함으로 흔들리고 독일의 장비들이 핵심 부품 통제로 루마니아의 목줄을 죄려할 때 한국은 기술과 생존성 모두를 넘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이 루마니아군 물량만 찍어내고 멈출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공장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동유럽 전체를 빨아들이는 확장성입니다.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가들은 장비가 고장나면 멀리 한국까지 부품을 요청하거나 장비를 보내야 하는 물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루마니아 공장이 유럽 통합 MRO, 즉 유지보수 정비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국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까요?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루마니아 공장이 가동되면 주변국들은 부품 수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물류 비용 역시 대폭 절감됩니다. 특히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대규모 운영국들은 장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유지보수 예산을 수천억 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가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같은 잠재적 고객들에게 이 공장은 한국 무기를 메이드 인 유럽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장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거대한 경제적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수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단순히 몇 조 원의 매출액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은 국내 중소부품사들에게 막대한 낙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위 제2의 중동붐이라 불릴 만큼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증명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또한 향후 40년 동안 부품 공급과 MRO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를 벌어들일 강력한 현금 인출기를 유럽 한복판에 설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한국가의 안보와 산업 주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전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루마니아 공장 착공은 단순히 해외에 공장 하나 짓는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잇는 거대한 K방산 벨트가 유럽 한복판에 완성되고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루마니아는 이제 한국 무기를 가져다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K방산을 정비하고 생산하는 전략적 허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량과 신뢰가 뿌리내리는 광경,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장 질서가 조용히 이동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